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무려 9년 만에 흑자 전환 이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버틴 지 9년 만에 드디어 따뜻한 밥 먹게 됐다 뭐 이런 겁니다. 좌측의 그 공시 사진처럼 매출 1.6조, 이익, 영업이익 196억 원, 순이익 93억 원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시장의 추정치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도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매출은 추정치보다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었고 순이익은 적자 추정했는데 흑자 기록한 거 이걸 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서 이자 비용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그 모습, 이거 얼마 전 영상으로 분석한 바가 있죠. 그 모습과 지금 부합을 합니다. 예, 쭉 그 그림도 쭉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 이익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그 분기 보고서가 공시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23년 전체 매출은 이제 8조 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수주 당시 약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은 일단 대략 한 2조 1,300억 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출 1.6조에서 2.1조로 늘었으니까 이익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기별 실적 전망한 그림에서 그 동그라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이익은 공시된 것이 연간 2천억 이렇게 공시가 돼 있는데 요거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마 한 세 가지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드릴십 매각 이제 저는 뭐 금년에 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러면 5월, 6월 이럴 때도 지금 한층 남은 거 매각될 수도 있다고 이제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거는 지금 2대 1로 그러니까 한 측을 두고 두 군데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모펀드 출자금 환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마 투자 이익으로 회계 처리되겠죠. 이거 전부 다 영업이익은 아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에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림 다시 한번 보시는데 그 철광석 가격 하락을 반영을 하면은 후판 가격 추가로 저는 크게 하락해야 한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연간 후판 사용량 대략 한 100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은 10만 원 인하할 때마다 추가로 1,000억 원 비용이 절감된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이익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삼성중공업 그동안 생산성 향상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와 관련된 보도들이 보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이런 거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더 많은 배를 더 적은 시간에 또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생산성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선박 건조기간 단축이 되면은 그러면 건조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매출은 8조로 거의 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익 부분은 2천억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3개월마다 매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 이겁니다. Better than expected. 이것이 앞으로 삼성중공업 실적 공시의 추세가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5년, 길게는 한 10년가량 매 분기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실적 발표하는 날은 삼성중공업의 잔칫날이다.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령 뭐 반도체나 이런 다른 업종이 가시밭길 맨발로 지금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개월 후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3개월 후 2분기 실적 발표할 그쯤에 1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될 전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2분기 내에 델핀 FLNG 수주 공시되고요. 코랄술 두 번째 FLNG도 수주가 되고요. 카타르 LNGC 발주가 개시되고요. 그 작년에도 2분기 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잠비크의 그 LNGC의 발주 터지고요. 이거 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쉐보론 발주도 이제 이어지고요. 기타 유조선하고 컨테이너선 수주 양념으로 이어진다면 이거 1만 원 충분히 가뿐하게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전체 수주는 지금 한 110억 달러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위로 크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목표보다도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는가.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사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에 외국인들은 조선주 5개 종목을 모두 순매수 규모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까지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4월 27일까지 이제 그린 것인데 파란 짝대기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4월에는 외국인 매수 1등입니다. 다른 종목들 모두 순매수한 상태고요. 21년 12월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 추세를 다른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은 현대미포가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아마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으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이 21년 12월 1일보다도 외국인 지분이 다 증가를 했는데 오직 한 종목만이 아닙니다. 하나오션만이 21년 12월 1일보다는 외국인 지분이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금년 이후에는 YTD 수익률,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 그거 보면은 하나오션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그러니까 금년에 많이 올랐다는 뜻인데, 그런데 물론 이제 외인 지분도 연초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하나오션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수주도 꼴찌고, 수주 잔고도 꼴찌고요. 재무구조는 지금 가장 취약하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아직도 3%대입니다. 4%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 강세인 거 상당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는 것은 이제 한화에서 인수했다. 인수하면은 이제 현금이 좀 들어오니까. 근데 재무구조 개선해봤자 은발에 오줌 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하나오션 저런 주가 상승 추세가 지금부터 이후에도 저런 추세가 지속될지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예. 공매도 추세를 한번 보시면 삼성중공업만 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는 4월 5일 날 2,200만 주 넘은 게 그게 고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고점입니다. 최근.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확인되죠. 근데 이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전 며칠 전 영상에서 자세히 봤는데 다시 한번 골자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2월하고 3월 주가 하락기에 집중되었던 공매도 세력, 그게 4월에 주가 급 반등할 때 아직도 제대로 숏 커버링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공매도 세력이 이번에 물렸다 이겁니다. 평가손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 보시면은 3월 27일 이후로 외국인들 순 매수량이 왜 3월 27일인가 하니 그날 이후로 외국인들이 순 매수 기조를 쭉 이어오고 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인들 지금까지 순매수량이 1,100만 주인데 공매도 숏 커버링은 580만 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증가량 1,460만 주 중에서 최소한 880만 주 물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평가손 상태라는 겁니다. 깨소금 맛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옵션 1, 솔직히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해야죠. 그 공매도 포지션을 손절해야죠. 그게 바로 손절 환매수 아닙니까? 숏 커버링이 환매수죠. 팔았던 거 도로 산다 이런 겁니다. 비싸게 사야 되니까 손절이죠. 그러면 주가는 위로 가속되겠죠. 급하게 올라간다 이겁니다. 옵션 2는 공매도가 물타기 한다 이겁니다. 즉 주가 오르면 공매도 더 왕창 이제 때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물타기 해야죠. 그런데 뭐 죽으려고 환장을 하면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폴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건 숏 포지션이건 방향 다르게 물타기 하면은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익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 물타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러면서 공매도 애들 물타기 하다가 익사하는 거 뭐 구경이나 하죠, 뭐. 저는 그 공매도 물타기 하는 거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해야죠. 현재 그 수주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23년 현재까지 수주액 한번 가만히 보시면 삼성중공업하고 현대 3사의 경우에는 20년 1년 전체 실적을 이미 초과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 같으면은 이제 그 4월 초에 그 LNGC 두 척 수주하고 지금 잠잠한데 뭐 5월 초에 또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곧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렇고 근데 다만 이제 그 한화오션은 아직은 그 수주가 좀 저조합니다. 아직까지는 한화오션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선박의 인도 일정이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도 일정은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약속 지키는 거, 인도 일자 지키는 거, 그 일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3년 이후 분기별 선박 인도 일정인데, 그래서 저 그림을 기초로 향후 매출이 산정되는 겁니다. 산정. 일정한 그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 매출은 추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매출은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추정과 예정을 뭐 가끔 이렇게 혼동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추정은 모르는 걸 그냥 더듬는 것이고, 예정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개념이 없는 분이라고 여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이라는 것은 개별 기업에게는, 그러니까 선박 인도하는 이것이 개별 기업에게는 매출로 나타나지만 국가 전체로는 선박 수출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선박 수출도, 이것도 몇 번 본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선박 수출이 전년비 100% 증가했다, 200% 증가했다, 이런 언론 대서특필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참 안타깝게도 뭐 반도체나 철강이나 가전이나 뭐 컴퓨터 주변기기나 뭐 이런 석유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그동안 주력 업종들이었는데 이 수출이 지금 전부 망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망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박 수출이
수출 전년비 200%.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그 세계적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이 주력 업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공급 과잉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앞으로 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좀 털어내야 한다. 그런데 조선업종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그야말로 뼈를 깎아내는 구조조정을 이미 다 해서요. 예, 그래서 군살 하나도 없고요. 완전 근육만 남은 몸짱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업종은. 예? 오히려 지금 조선업종은 공급 부족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주문하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연도가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과거 평균에는 구조조정 전에는 대기 시간 2년이었다는데 지금은 지금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저성장 이 문제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예, 예외입니다. 조선업종은. 그래서 또 다른 점은 지금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이고요. 지금 그 해양 패권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선산업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조선산업 압도적 그 경쟁력을 갖는 조선산업 도움이 없으면 해양 패권 유지 불가능합니다. 예. 한국 없이 미국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후 위기 극복하는 과정. 이걸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이 바로 조선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초강력 호황기 맞이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